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해내고 시장의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빅 이벤트를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요. 외국인들도 매수를 잘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어제 많이 조정받았던 조선주의 상승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뭐 단적인 예로 모나미라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이슈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거 알고 보니까 모나미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성펜이 모나미의 제품이 들어가는 것인데 뭐 주가가 오릅니다. 뭐 시장이 뭔가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뭐 단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탐색전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9월 시장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증권사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뭐 여전할 것이다라는 압박성도 있고요. 또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어서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염려가 있으실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국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실적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관건이고 1등 기업이라는 또 수식어가 또 달려 나올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간밤에 이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AI 거품론을 좀 거쳐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칩 관련 종목들이 좋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닥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김민주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코스피는 3,17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반 미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에 미증시에서는 일제히 관련 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1.53%가량 오늘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주 단에서의 상승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2.13%가량 오르면서 어제의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7%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4%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특히나 어제 이 삼성중공업도 미국 MRO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도 4%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오늘 조선주단에서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고요. 이외에 방산주는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5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2%가량 하락, 현대로템도 1.91%가량 하락입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관련 MOU가 4건가량 체결되게 되면서 마스가를 넘어 마하가에 관한 조선에 이은 원전과의 미국 협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0.95%가량 오르면서 오늘은 원전보다는 조선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는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국회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제외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불확실성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KB금융지주 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는
기준은 0.92%가량 상승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락입니다. 네이버가 1.58%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는 2%가량 낙폭을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소폭이지만 상승해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0.23%가량 상승, 기아는 0.3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펩트론이 1.75%가량 오르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0.1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라이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 경구용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미증시에서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단은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알테오젠이 2.37%가량 하락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1.8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는 엇갈린 흐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08%가량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는 0.54%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일단 수소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진출할 것이란 기대감 덕분에 수소 연료 전지단으로 주목이 크게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단으로도 강한데 성광밴드가 3%가량 오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 단으로는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은 하락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0.67%가량 하락,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도 1%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주 단안에서 펄어비스가 1.59%가량 오르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개인주 단 안에서 엇갈린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오늘 2%가량 올라주고 있네요. 남북경협 관련주들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며 출발했다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다시금 전환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1%가량 오르면서 3,1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0.17%가량 하락입니다. 80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해주고 코스피 쪽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오전장 들어서만 2,260억 원가량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6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코스피 지수를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600억가량 개인의 사자세가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수급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코스피 시장과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이 200억가량 팔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간 개인만이 900억가량 코스닥 담아내고 있고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싱크풀을 보시면 가운데 크게 조선 기자재가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끝냈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 실현할 것들은 어느 정도 팔아치우고 다음 포트를 준비하고 있는 시장의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방산, 이런 원전, 조방원에 관련해서 조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남북 경협주들도 어제 초반에만 상승을 쭉 하다가 뒤에 다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음은 무엇인가? 내일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AI 거품론, AI가 여전히 견조하다, 앞으로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중요한 변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내일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금통위도 있죠. 내일 금통위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대목, 미국에서도 금리를 앞으로 9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8월 말이고 또 9월 초 새로운 달로 넘어가는 달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가장 좋습니다. 조선주가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올립니다. 어쨌든 가장 우리 시장에서 강한 건 조선주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다시 기회일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조선주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조선도 오르지만 대형 조선사들도 오르지만 조선 기자재 업종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니 수소주가 왜 조선이랑 엮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 범한 퓨얼셀이 있거든요. 범한 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엮이면서 같이 수소주가 오늘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그러니까 어쨌든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원재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AI가 이제 대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오르고 또 AI와 연관될 수 있는 산업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조선주가 지금 확실히 주도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도 오늘은 함께 이 이슈를 받아가고 있고요. 원전주도 조금씩 이제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어제도 크게 힘을 못 썼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고 MOU를 체결하고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전도 결국에는 지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가스관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관련해서 다시 모멘텀이 부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반도체나 HBM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HBM,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것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줘야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어제 또 글로벌 업체인 엔비디아의 CEO, 젠스랑 CEO와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뭐 긴 시간 동안 이 서밋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좋아야, 실적이 좋아야 우리도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이외에 아이폰 관련주가 이제 다음 주나 9월 9일이었나요? 9월 9일에 애플이 아이폰 17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엔터나 콘텐츠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특사가 갔다 왔는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온도차는 약간 느끼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콘텐츠나 엔터주가 오늘은 조금 흔들리면서 쉬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것은 역시 조선주입니다. 어제 조선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슈 소멸되나 보다. 한미정상회담 가장 정점에 있는 이슈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조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배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슈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 소멸되고 조금 쉬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 결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부부가 함께 이 조선소에 방문을 했고요. 우리나라 인사들 또 미국의 인사들도 함께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다목적선 이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라는 배의 명명식에 참여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조선협력 윈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역시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한화가 하나 그룹 차원에서 이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투자의 계획도 방침을 밝혔고요. 이러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든든한 업체로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1,500억 달러의 이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펀드의 일환으로 한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필리조선소에 도크도 추가로 더 만들고 인력도 확보하고 생산기지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간 한 척에서 한 1.5척 정도의 건조 능력을 연에 20척, 20척 가까이 건조할 수 있는 시설로 확실히 투자를 하고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젯밤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의 조선 원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캐나다 쪽의 사업, 잠수함 사업에 입찰을 했는데 여기 최대 6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최종 두 팀,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선 관련주, 조선업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조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긍정적인데 특히나 HD 현대 미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14% 넘는 급등세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에서 새롭게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두산비나 인수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두산비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플랜트 기자재 그리고 뭐 조성 기자재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 제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HD 현대 미포의 자회사가 그 베트남 자회사가 있는데 HD 현대 베트남 조선입니다. 그쪽이 인수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선종이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선종이 확대되면 매출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매수 신규 리포트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52주 신고가 갔죠.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하나오션이 2.6% 상승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1.5 정도 생산 능력을 20척으로 늘린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요?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연일 상승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4%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1만 5,500원 선에 있고요. 1승과 대양전기공업은 조선 기자재 섹터입니다. 오늘 두 종목 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1승은 왜 조선 섹터, 기자재 섹터에서도 블록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가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정 부분 좀 블록으로 만들어서 가서 합치는, 가서 조립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선 블록 쪽의 기자재 전문 업체이고요. 대양전기공업은 센서 쪽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센서 관련해서는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역 확대, 포트 확대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각각 12 그리고 1승은 14%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간 그런 무게를 더해줍니다. 오늘 조선주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고 오늘 시장의 가장 센 섹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소 관련주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코리아 원팀이
이 최종 사업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이 캐나다 초계 잠수함 관련된 사업은 지금 6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입찰을 우리가 따내게 된다면,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 방산 쪽에서의 수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을 따내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최종 결선으로 두 팀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 원팀, 한 팀이 선정이 됐고 또 하나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티센크루프라는 그 브랜드 보셨죠? 거기에 이제 마린 시스템, 이 잠수함이나 조선 관련된 업체도 있나 봅니다. 이 두 팀이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들도 잘 가지만 오늘은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이런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잠수함 관련의 수주 이야기인데 왜 수소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범한 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인데 이 범한 퓨얼셀에서 만든 연료전지가 하나오션에서 제작을 한 잠수함 장보고 3함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 사업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범한 퓨얼셀도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을 동반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범한 퓨얼셀 같은 이런 이 종목들이 앞으로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리포트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도 아마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수함의 디젤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AIP 모듈이라든지 이런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 집약이 되어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잠수함이나 앞으로 조선과 관련돼서 그 밑에 단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범한 퓨얼셀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수소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고 있었던 업종입니다. 수급의 빈집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수소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수소 관련 종목 오늘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관련주의 흐름은 범한 퓨얼셀이 이끌어가는 흐름인데 장 초반에 상한가 갔다가 풀어졌죠. 하지만 현재도 26% 급등세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 고객사인데 그쪽 차세대 잠수함에 연료전지 탑재한 그런 이력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대장주 보면은 S퓨얼셀 그리고 두산퓨얼셀이 종종 거론이 됩니다. S퓨얼셀은 오늘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퓨얼셀은 아시죠? 2019년도 연료전지 그쪽으로 인적 분할된 그런 기업이고 여기가 아마 두산에너빌리티 그쪽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한 38.4%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외형 엄청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영업 적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재무 부담은 있다라는 이런 정보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관련주 에너지 같이 묶이면서 4.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코와 NK 조금 더 가죠. NK 같은 경우에는 2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그 용기 쪽, 그쪽에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에서 22% 오르고 있고 수소 관련 전문기업 미코도 오늘 1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범위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 급등하는
뭐 비만 치료제를 연구를 한다,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효과가 있었다, 임상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좋았는데요. 일라이릴리가 5% 넘게 6%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했는데 이게 결과가 괜찮았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일라이릴리에선 오프로글리프론이라는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임상 3상 어테인2 시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9.6%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는 좋다. 그 전에 어테인1 실험 결과에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리고 3상 관련해서 시험을 했더니 그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에 만족할 수준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이러면서 연내에 허가 이제 신청을 할 것이다.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올해나 늦으면 뭐 내년에 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일라이릴리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일라이릴리는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다시 이제 대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사 맞는 거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대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던 업체들도 뭐 주가가 올라가지만 새롭게 비만 치료제에 뛰어든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결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바이오랩이라는 회사인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핵심 균주, 이것이 국제 특허를 취득을 했다, 획득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WSI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용 치료 로봇 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인트로바이오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GLP-1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료용 로봇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쪽에도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WSI도 주가가 장중에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사업에 뛰어드는 이런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특정 종목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고바이오랩이 상한가 가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6,160원 선이고요. WSI도 자회사 이슈 때문에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7% 가까운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1,768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이쪽도 지금 활발하게 그 기술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51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중이고 펩트로는 여기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일라이릴리와 기술 계약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 워낙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으로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비만 관련해가지고 이 업계에 게임 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더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한 1.75% 상승하면서 31만 9천 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뭐니 해도 오늘 고바이오랩 WSI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소동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소화를 해냈고 좀 지지부진하고 방향성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이벤트들이 지속이 되고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나 종목별로는 견조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 또 틈만 나면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는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속되는 이벤트와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금리 인하 시사로 인해서 급등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어제 잘 마무리가 된 듯했지만 오히려 세론이 작동이 되면서 조정의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어저께 조정의 폭이 깊었던 조선업종들을 보면 오늘 시장에 다시 또 주도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또 IT 섹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70% 내외 이상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코멘트로 작용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으로 해서 또 끝나는 건 아니죠. 바로 또 금요일 날 바로 연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도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망은 지난 6월 달에 2.8%에서 7월 달에 2.9%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겠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져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주말에 발표될 PC를 비롯해서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라든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CPI, PPI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단정지어서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런 어떤 이벤트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옥석을 가리는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굵직한 또 무게감 있는 재료가 눈앞에 있는지라 오늘의 특징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네, 추격 매수를 지금 대응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구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업종. 그러나 또 조선업종 오늘 또 쫓아가기엔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원전 쪽들도 괜찮고 그리고 또 2주 동안에 걸쳐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쪽입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변실은 무죄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은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셀 업체들이 ESS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ESS 사업부가 2026년 내년부터 2027년에 영업이익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에 너무 매몰돼서 그동안 좀 소외하고 망각하고 있었던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얘기죠. 애플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15.2%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도 한 3조 5천억 정도 이러한 부분이 재부각이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 SDI의 어떤 현재의 위치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면서 삼성 SDI 2주 동안에 걸친 조정 이후에 재공략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다시 한번 저희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마켓나 브리핑으로 알아봤고요.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제 조선이 급락에 나왔다가 오늘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조선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네. 강력한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라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과 함께 조선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시가총액이 최대 2,600억 달러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12분기 평균 변동률은 7.7%였으며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르거나 급락한 사례도 있었다. 시장은 이번 실적이 AI 열풍과 4조 달러 시총의 정당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약 34% 상승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이날 주가는 전날보다 약 1% 올라 18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인프라가 결합한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 명명식에 참석했다. 그는 한미가 함께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선 한화가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LNG 운반선 등 첨단 대형 선박 건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도 매도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네요. 코스피는 지금 딱 보합권 상승 하락 크게 움직임 없이 3,17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800선에 딱 걸쳐 있네요.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찾기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아직 뚜렷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긴 시선으로 봤을 때 상해 종합지수는 어쨌든 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은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이어서 동아시아 시장이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실 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주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주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조선주 어제 오늘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이 8월 달에는 계속 조선주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버텨주는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세 협상 이야기 나오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에 만약에 트럼프가 또 좋은 얘기해주면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의 배가 필요하다, 네네. 한국의 배가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요 언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셨어요? 회담을 직접 봤는데요. 첫 마디가 바로 이제 선박, 네, 조선 그러니까요. 이 얘기부터 이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선 직후부터 한국이랑 뭔가 접촉이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배가 필요하다, 조선업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쵸. 이 얘기를 굉장히 꾸준하게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그 얘기부터 그러니까요. 꺼내는 걸로 봐서 저희는 진짜 좀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언급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네. 우리가 미국의 조선을 굉장히 재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배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현황을 조금 면밀히 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좀 저희는 좀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뭐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 당선됐을 때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전화했을 때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조선 네, 이야기였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도 미국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조선소를 막 방문하고 이런 실무적인 것들도 결국에는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인 도장을 쾅 트럼프 찍어버리는, 대통령이 네. 찍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관세 협상 이야기 나왔을 때도 마스카가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 주춧돌이였던 것처럼 네네. 그때 관세 협상하고 나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공헌했다 하면서 주가가 확 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제는 이슈 소멸성이었나요? 뭔가 네네. 주가가 어제는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기엔 오늘 반등세가 일단 너무 그러니까 강한 바로 반등이 나오긴 상태이고요. 했는데 저도 그 정상회담의 뚜껑을 열기 전에는 네. 조선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의 인생에서 이번만큼 큰 이벤트를 경험할 일은 다시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럼 그 말씀을 정도인가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초반에 기대했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나온 게 없지만 같이 따라갔던 기업들이 이제 MOU를 책정을 하거나 저희가 네. 이제 요즘 매일매일 뉴스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올 게 조금 더 빨리 나오면서 규모도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움직였나 봐요.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다시 지금 또 막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런 정도의 조선업에서 빅 이벤트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더 길게 옛날 생각해 봤을 때 2000년대 초중반에 그 당시에 조선주가 막 빅사이클 이러면서 텐베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갔었다가 한동안 엄청 침체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가가 다시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뭐 텐베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조선주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충분히? 저희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07년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피크였었는데 네. 2007년보다 지금 조선주 주가 더 비쌉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더 밸류를 높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실질적으로 조선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옛날보다 좀 넓어졌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아주 심플하게 수치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상선이 1년에 한 300억 불 정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30억 불 정도, 300억 불 정도 만들고 네네. 있는데 미국이 이 신조 군함 관련되어서 1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향후 30년간 연평균 400억 불 정도 되는 상태이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선에 대한 부분도 또 재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방산 중에서도 일부 그리고 상선 중에서는 저희는 이제 LNG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에서 200억 불 정도의 시장이 조금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의 특징은 저희가 다른 상선에서와는 달리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 거의 한국이 대부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선 업체들에게는 아주 큰 고객군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수주에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높은 수익성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이 주는 게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저희 미국한테 수주한 게 아닌 그냥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도 27년까지 저희 수익성 개선폭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년 정도의 그 수익성만 땡겨온다라고 해도 지금 밸류보다 더 저희 볼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주가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TP 대비해서도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연평균 한 300억 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쳐내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미국의 군함 시장이 연평균 한 기평균으로 내봤을 때 400억 달러 정도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절반만 가져온다고 쳐도 절반은 좀 많을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만 그러면 군수 지원함이나 MRO 영역 그리고 이제 일부 상선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그 것 같습니다. 정도를 가져온다 쳐도 새로운 시장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새로운 시장이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봐. 뭐 경쟁자가 일본 정도가 있을 텐데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술력이 좋으니까 네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금도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얘기는 해줬는데 사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1,500억 달러 펀드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구체적인 요구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카드를 들고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뭐 없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구체화되긴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군함은 어쨌든 한국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네네. MRO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의 이제 상선 건조 역량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한국에서 진행할 미 군함에 대한 MRO 뭐 특화 사이트나 이런 게 조성이 되는 부분이 계획이 잡혔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잡히지 않았지만 네. 오늘 아침 지금 뉴스 나온 것에 이제 미국에 지금 직접적으로 조선소를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네. 향후에 50억 불을 추가 투자를 투자한다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투자 재원이 충분히 지금 펀드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뭐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뭔가 군함이랑은 완전 관련 없는 좀 대형 조선 업체이지 않나라고 싶었던 삼성중공업도 실제로 가서 네, 그렇죠. 미국에 있는 조선 업체와 이제 MOU를 맺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서 구체화적 된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날짜가 지나면서 나오고 있는 뉴스는 점점 윤곽을 좀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그 아직 규모를 모르는 그 풀들이 좀 빨리 나와서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풀에 이제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그 투자 계획들이나 이런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바로 하나가 이렇게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조선 업계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어쨌든 배가 엄청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근데 당장은 바로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우리한테 MRO 수리를 맡겨서 그걸로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든 배를 사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에서 배를 만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역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레벨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그 해운업을 진행하는 해운사들이 들고 가는 배보다 더 싸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하나의 필리조선소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2개의 도크 외에 추가적으로 도크를 더 2개 늘리고 그리고 크레인에 투자를 해서 궁극적으로 연간 한 20척 정도의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도크가 4개 정도 존재를 하면 실제로 척수 기준으로 한 40척 정도는 건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골에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이제 효율 그렇네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선박이 국제 시장에서 실제로 운송업을 서비스를 하면서 더 경쟁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 조선업을 재건하는 이 인프라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미군함 MRO에 결국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시급성을 갖는 부분을 한국에서 소화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로컬 컨텐츠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선업에 대한 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 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얘기하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지금 급한 거는 한국으로 좀 빨리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오히려 그 말이 우리한테 수주가 직접적으로 더 빠른 타임 안에 들어올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런 수주 이야기가 이제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조선에 대한 좋은 이벤트들이나 좋은 이슈들이 계속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이런 이슈가 너무 많이 꽉 차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네. 수주가 실제로 나온 게 그쵸, 별로 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나오게 되는 수준, 그리고 향후에 이 정도 사이즈는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조금 윤곽을 세울 수 있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이벤트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의 종료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직 뭐 첫 수주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없으니까. 작년부터 예. 최근까지 저희가 MRO 수주를 지금 4건 몇 정도 개는 했죠, 수주를 MRO 는. 했고요. 하나오션이 3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1건을 수주한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각 이제 오늘은 뭐 하나오션이 투자한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어제는 또 HD 현대가 MOU 체결한 이야기도 있었고 삼성중공업도 MRO 사업하는 미국의 업체랑 MOU 체결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미리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조선 사이클 너무 좋고 주가 상승 여력도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탑픽으로 뭐 어떤 종목들, 어떤 회사를 보고 계세요? 저희는 HD 현대그룹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이 MOU의 형태도 이 그 방산 관련 조선그룹의 전략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가요? 볼 수가 있는데요. 필리조선소는 미국의 물리적인 거점을 가지고 있는 네네. 야대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정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1,7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고용 인원을 궁극적으로는 7,000명까지 지금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 HD 현대그룹과 이번에 MOU를 맺은 이 사모펀드는 실제로 그 사업장 사이트를 필리핀에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네네. 과거 우리나라의 한진중공업이 그 투자를 했던 수빅조선소를 보유를 하고 있고 네네네. 지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한 10년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건조 역량을 키워서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필리핀에 군함을 수주한다거나 이제 일반적인 상선을 건조하는 역량을 조금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에셋이 무겁지 않게, 그러니까 자산이 무겁지 않은 형태로 이 건조 저변을 조금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인지라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하는 그 풀 안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마스가 1호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미국 시장이건 어느 시장이건 저희가 고객사가 영원할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건 굉장히 그쵸,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어느 순간 저쪽 관련된 물량이 또 한국에게는 주요한 물량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셋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그렇지 않은 전략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는 어쨌든 미국에 직접 본인들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이 사이트를 만드는 것 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시장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투자금을 많이 투자한 것에 대한 위험성, 이런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HD 현대가 하는 이 사이트를 빌려서 임대해서 만드는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는 그게 더 거예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조선 호황기 때 되게 뒤늦게 투자를 한 사이트들이라 조성된 기간이 좀 짧아서 그쵸. 오히려 설비 기준으로 조금 더 최신 설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좀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개월 전에 위원님이 나오셨을 때 제가 막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조선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원님이 그때 그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네. 시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그런 수 회사들은 있다.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셨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HD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시고 삼성중공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삼성중공업은 어쨌든 MRO 사업에서는 약간 삼성중공업은 MRO 못하나? 이런 뭐 기대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삼성중공업이 약간 소외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MRO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걸 보면 또 미국에서도 MRO가 얼마나 급한지도 약간 느낌이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삼성중공업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삼성중공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채증을 이번에 꽤나 많이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원래도 국내에서 특수선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군함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서 계속 소외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갭이 점점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군함이 많이 발주가 나오게 되면 국내 대기업인 2대 대기업 말고 지금 현재 약간 사업장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한 중형조선소쯤 되는 대로 결국에 그 물량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될 것이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되게 가팔랐던 몇 개 회사들이 조금 기억이 나실 텐데 근데 미국이 삼성과 이 MRO 관련된 MOU를 맺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일단 3대 대기업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게 정말 남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이게 낙수효과로 내려가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까지 온 군데에 다 퍼지게 발주를 할 생각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조금 뒤늦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 캡을 줄이는 요인을 확보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가졌던 이 할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생각보다 지금 당장 이게 늦게 진입을 했으니까 저희가 수주하는 데까지도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갭을 메우는 속도는 오히려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MRO 쪽에 뭐 뒤늦게지만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주가 반등 어제도 좋았고 어제는 뭐 조선주 다 조정받는데 그래도 삼성중공업은 네, 힘을 맞습니다. 내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런 뭐 가늠자가 됐고요. 자, 여기에 뭐 어쨌든 뭐 세 대기업 세 개는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알래스카 LNG 이야기도 사실 좀 나왔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우리나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줬는데 그러면은 저희도 자연스럽게 뭐 MRO 이 미국 군함도 생각해야 되지만 LNG 선 관련된 수요나 수주, 뭐 입찰, 뭐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하고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알래스카 LNG가 이제 운송 수요가 필요해서 아니면 개발 수요가 필요해서 관련된 부유식 설비가 필요하거나 선박이 발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 한국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알래스카 LNG를 한국과 일본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단순합니다. 미국이 LNG를 판매하는 판매처가 한일 유럽이거든요. 근데 LNG를 가장 많이 빠르게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사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LNG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이지만 성장률 기준으로 1등인 수입처를 확보하기는 어려운지라 기존에 그 많이 수입을 해갈 수 있는 국가 중에서 후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유럽과 한일밖에 안 떠오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입해갈 국가가 개발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모든 설비를 다 만들 수 있는 국가인지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MRO 관련 MOU를 늦게 맺은 삼성중공업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LNG와 관련된 그렇죠. 역량 때문에 조금 뒤늦게 부각이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삼성중공업은 뭐 어쨌든 미국 갔다 와서 호재가 좀 겹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은 뭐 아까 HD 쪽을 탑픽으로 골라주셨는데 네. 어쨌든 오늘 시장도 봤을 때 갑자기 막 이 수소가 연료전지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보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 뭐 업체들, 대형 업체들도 있지만 그 밑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나 연관된 이 쪽에서도 뭔가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대형 조선사 아니면 또 조선 기자재 쪽에서 탑픽 하나씩만 위원님이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와 동일한 종목인데요. 저희 완성조선 업체는 HD 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네. 기자재 업체는 HD 현대마린엔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조선주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가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조선은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는 조정이나 찬스를 줄 때는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도 함께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조선 이슈 있을 때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초 대한민국 조선업은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하던 한국 조선업은 지금 중국의 3년 연속 수주량 1위를 내주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조선 수주 점유율은 52.5%, 한국은 30.8%, 건조 속도, 가격, 공급망에서 한국은 확실히 밀리고 있었다. 중국은 국영 조선소를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국가 보조금과 자재 내재화, 초대형 블록 모듈 생산으로 한국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단가를 만들어냈다. 수주전에서 한국은 번번이 밀렸고 많은 이들은 이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요즘 조선업밖에 잘 나가는 게 없다 뭐 이런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훌륭한데요. 사실은 23년도부터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에는 사실 뭐 거의 그 중국의 거의 독점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 심각한 정도의 그 수주 상황을 보였는데 돌파구가 열린 것은 한미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였다. 미국이 한국 제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던 순간 한국은 방역 카드를 꺼냈다. 바로 마스카.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는 대신 한국은 관세 면제를 받는 전략적 제안이었다. 마스카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다. 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설립, 조선 인력 공동교육, 기술 및 부품 이전, 미 해군 함정 정비 프로젝트 수주, 한국은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은 시장과 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기로 한 공동 조선 생태계 건설의 시작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미국제 군함 건조라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일 정도로 지금 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한국이 가장 협력을 하고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조선업 분야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발주한 MRO 사업, 미국의 배를 구축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우리 하나가 땄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바로 이렇게 미국의 앞으로 항공모함 구축함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수리를 해주고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마스카를 전담할 TF를 꾸렸고 한화오션은 50명의 기술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 조선 인력 교육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3,000명 양성이 목표다. 성과는 이미 시작됐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수주했다. 한국조선사가 미국 국방선단의 핵심 유지보수에 참여한 첫 사례였다. 산업부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공식 국가 전략 사업으로 채택했고 민관 공동 TF와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이는 당이 수주 확보를 넘어 한국조선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우리는 묻는다. 한국조선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마스카는 한국조선업이 더 이상 중국과의 싸움에만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글로벌 전략에 키를 쥐고 다시 돛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조선의 힘, 코스피 지수 3200선 재돌파 시도, 캐나다 잠수함 시장 뚫고 하이킥 할까입니다. 자, 코스피 1.44포인트, 44%, 포인트군요. 1.42포인트, 퍼센트로는 0.04%, 뭐 너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좀 미미하긴 하지만 32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06, 0.46포인트, 801.20. 코스닥은 어쨌든 800선을 지키고 있네요. 자, 형님도 이제 어떤 마디지수 때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스닥이 800선을 지키니까요. 자, 근데 수급이 좋지가 않네요. 어저께 7,800억을 팔았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2,900억 나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틀간 1조가 넘은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 순매도 상태가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7천억가량을 팔게 되면 1조 5천억가량이 또 나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수치는 지금 한 달 내에는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넘은 사례는 없었고요. 8월 18일, 19일 합치면 1조 원 살짝 넘는데 그 지금 순매도 지금 이 금액을 지금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조금 코스피에
지금 수급이 조금 애매한 지금 상황이고요. 저게 돌아서 줘야 되는데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일단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닥은 지금 860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월 25일, 26일 수급이 좋았죠. 2,800억, 어제도 1,500억. 자, 코스피는 이렇게 그 1,000억 원이 넘는 수치가 매도든 매수든 나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틀 연속 1,000억에 가까운 순매수 금액이 나왔다. 지금 마치 코스피의 순매수 금액을 보는 듯한 착각을 지금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는 아주 견고한 모습입니다. 오늘 8위의 현대중공업 아주 눈에 띄죠. 자, 다시 50만 원에 다가선 모습인데요. 지금 HD 현대중공업 역사상 거의 신고가 수준입니다. 5월 달에 53만 1,000원이었고요. 지금 50만 원에 다시 다가서고 있죠. 자, 꾸준히 올랐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5월 달에 13만 원대부터 정말 꾸준히 올라갔죠. 정말 이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으나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놓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HD 한국조선해양이죠. 바로 우리 2007년과 2011년에 정말 크게 상승했던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35만 9,500원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50만 원 갔던데 그 자리까지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 좀 남았습니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결국 지금 HD 그룹으로 묶이면서 현대중공업이 이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새로 상장을 한 건데, 자, 현대중공업은 역사상 신고가를 갔지만 무려 2007년과 2011년, 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 15년 전입니다. 자, 저게 지금 계속해서 저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엄청 뜨거웠던 그 주인공이 영원히 주인공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007년에 물렸으면 2007년에 운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2011년에 물렸더라도 지금 무려 14년, 15년을 기다리셔야지 본전 가격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조심하라는 얘기죠. 어쨌든 조방원이 지금 주인공인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금 50만 원에 다시 다가서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위에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8위, 10위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렇게 조방원의 대장주들이 10위 안에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했죠? 4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멀고요. 5위까지가 지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삼성전자 우선주, 여기까지가 지금 조방원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과연 5위 탈환을 누가 또 먼저 하게 될 건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다 한 번씩 5위 자리를 밟아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완전히 누르고 시총 5위 자리를 누가 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의외로 좀 약하네요, 오늘. 그렇죠? 두각을 나타내는 그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17위의 케어젠, 그 다음에 19위의 이오테크닉스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BT가 중요하다고 했죠. 펩트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지금 알테오젠까지 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이 4대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일단 3%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펩트론은 살짝 플러스, 리가켄바이오 1% 플러스, ABL바이오 마이너스. 지금 두 종목 마이너스, 두 종목 플러스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펩트론이 지금 4위의 자리에 있는데 에코프로랑 굉장히 치열하죠. 3위, 4위가 거의 바짝 붙어 있고요. 바로 뒤에 파마리서치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펩트론을 보시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일라일이랑 지금 연관되어 있죠. 지금 경구용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주사제형이라고 하면은 장기 지속 주사제형으로 해서 오래 효과하게 하는, 그래야 덜 맞을 거 아닙니까? 하루 맞을 거 한 달 만에 한 번 맞고, 한 달 만에 한 번 맞을 거 3달 만에 한 번 맞고, 이제 그게 나아가면 먹는 걸로 나가는 거고, 더 나아가면 패치형으로 나가는 건데, 패치형은 여러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인 난이도를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피부에 붙여가지고 우리 장기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기술이 발달된다면 그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경구용도 지금
구역질이나 매스꺼움 때문에 임상 포기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계속 경구용 치료제에 도전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일단 뚫었고요. 일라이릴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펩트론의 기술 수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수출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일단 역사상 신고가를 갔죠. 37만 5천 원. 대단한 시세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작년 초만 해도 2만 원, 3만 원대 있었는데요. 지금 37만 5천 원. 텐베거입니다. 자, 펩트론의 어떤 그 향후의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기술 수출 4대 천왕 12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네요. 제가 준비할 때는 조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조선기자재 1, 2, 3순위였는데 그 사이에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힘을 내면서 1위로 올라왔고요. 조선이 2위로 밀렸습니다. 그다음 조선기자재고요. 그 뒤로도 LNG, 피팅 지금 다 전부 다 조선에 연관된 것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일단 준비한 순서대로 이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 2위에 올라 있는 조선을 보겠습니다. 일단 HD 현대 미포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20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미포는 이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죠. 배도 더 가벼운 걸 만듭니다. 그쵸? 빨리 만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배들을 만들죠. 자, HD 현대미포는 2007년도에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도. 자, HD 현대미포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죠. 이 2007년도에 그 뜨거웠던 시절에 그거를 지금 잡으셨던 분은 무려 18년이 지나고서야 거의 20년이죠. 20년이 지나고서야 본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나마 20년이 지나고 본전에 오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업종에 있었다는 것, 종목이 있었다는 게 다행이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상장 폐지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고점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고점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사상 뜨거운 이슈가 다 모일 때는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아까 보셨죠? 이 지금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차트. 거기에는 아직 2007년도 50만 원까지의 부분이 좀 남아있죠. 35만 원이어서. 근데 이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HD 현대미포조선은 이미 2007년도 고점을 이번 달과 저번 달에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이죠. 정말 19년 만에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엄청난 시대의 이슈가 없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고점이 여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2007년 이후에 18년, 19년 만에 조선업에 가장 큰 에너지가 몰려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럼 부정할 수가 없죠. 그저 마스가가 있었던 무슨 조선업의 LNG선의 어떤 부흥이 있었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합쳐졌었던 간에 지금 가장 큰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HD 현대미포조선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지금 다시 1위로 올라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있습니다. 일단 그 소식부터 봐야 되겠군요. HD 현대미포가 가장 많이 오르지만 지금 소식은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또 컨소시엄 결성한 게 있어요. 둘이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한데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원팀으로 이 협력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자, 캐나다 잠수함 시장이죠. 캐나다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도입을 하는데 지금 최종 2인의 후보에 올랐답니다. 독일 티센그룹 마린 시스템과 함께 둘이 어떤 기업이 선택이 될지 지금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택받는다면은 또 마스가 이외에 다른 캐나다 쪽에서 큰 호재가 터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범한 퓨얼셀이 나온 겁니다. 아까 상선이 아니라 잠수함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막 잠수함 만들기 놀이도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물 밖으로 나오면 레이더에 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서 잠행을 오랫동안 해서 자망을 오랫동안 해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올라오지 않는 대신에 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도 잠수 오래 하다가 올라와서 물 뻐끔하고 잠수부를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63빌딩 방문하면 인어공주 있지 않습니까? 인어공주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그 수조 펼치다가 가끔 올라가서 산소 호흡하고 오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자망을 해서 산소가 없으면은 그럼 전력을 발전을 뭐로 해야 되냐? 그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로 바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한 퓨얼셀이 그걸로 엮여 있거든요. 이것을 잠수함 공기 분류 추진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불필요하게 하는 추진 체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10일 이상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공기분류 추진 체계의 핵심 구성품이 당연히 연료 전지 모듈인데 우리나라 상선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범한 퓨얼셀이죠.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지금 두 척 수주에 최종 후보로 오른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업, 그다음에 작은 배를 만드는 HD 현대민포까지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 추진 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SOFC를 만드는 범한 퓨얼셀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죠. 조선주가 뜨니까 기자재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준비할 때는 1승이 상승률 1위였는데 지금 대양전기공업이 11.49로 역전해서 1위로 올라왔네요. 대양전기공업은 배의 조명을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1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배에서도 응가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버리면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분뇨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LNG 기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우리 LNG는 아시다시피 원래 뭡니까? 원래 천연 가스예요, 가스. 기체를 옮기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그 부피를 줄이고 냉각해갖고 액화를 만들어서 배에 싣고 다른 나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스로 바꿔야 되죠. 그 기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1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밀접한 LNG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의 어떤 중요한 종목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1승, 범한 퓨얼셀 전부 다 잠수함 내지는 상선에 관련된 조선 기자재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지금 이슈가 불거진 게 마스가 쪽이 아니라 캐나다 잠수함 쪽이란 겁니다. 또 다른 이슈가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선에 계속해서 아까 전에 HD 현대민포가 2007년 고점을 돌파한 게 18년 만에 큰 에너지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 에너지의 땔감을 공급하는 장작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이번엔 옆 나라인 캐나다에서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만든 거는 다목적함이라고 해군들이 그냥 해군 그 견습생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직접 군함 전투가 아니라. 근데 캐나다는 전투하는 전투함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완전 다른 이슈죠. K조선이 지금 이런 포인트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지금 저런 식의 주가 흐름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조선이 이렇게 포인트들을 돌아서면서 호재를 섭렵하듯이 이런 약간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의 한 주 매도평은 제가 끝말잇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K조선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마스가 까나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빌 게이츠의 방한 목적이죠. 한국의 보건안보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안보 스위치는 온. 3년 만에 방한해서 그는 대통령을 만나고 바이오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기술과 제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예우 방문이 아닙니다. 전염병 이후 세계가 가장 민감해진 주제, 바로 보건안보의 무게 속에서 한국이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죠.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본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보건 허브, 백신 공급망의 중심. 게이츠 재단의 핵심 과제는 팬데믹 대비와 백신 보급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때 진단키트와 백신 위탁 생산으로 세계 공급망의 신뢰를 입증했는데요. 백신 허브란 단순히 자국민 접종을 넘어서 전 세계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는 거점을 뜻합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을 대규모로 위탁 생산하며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았죠. 빠른 대응력과 품질 관리 능력은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게이츠는 이런 인프라를 다시 확인했고 한국을 백신 허브 이상이 글로벌 보건 실험실로 점 찍은 겁니다. 두 번째, 차세대 에너지,
탄소 중립 파트너.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 방식으로 제작돼 설치가 빠르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죠.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로 원전 건설 운영 능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술력과 경험은 게이츠가 찾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는 한국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 파트너로 주목하며 에너지 협력을 구체적으로 타진한 겁니다. 세 번째, 외교 ODA, 연결 국가의 위상. 게이츠는 대통령과 국회를 찾아 글로벌 보건 그리고 ODA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ODA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기술 지원을 말합니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공여국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의 연계, 개도국 백신 공급망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국가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연결국가로서의 위상은 한국만의 자산입니다. 게이츠가 한국을 찾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번 행보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국은 보건안보의 허브, 에너지 혁신의 파트너, 그리고 외교 무대의 가교라는 사실. 그의 선택은 곧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앞으로 더 무겁게 켜질 스위치,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은 이에 대한 영향을 오늘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지면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양시장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02%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79선에 현재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5%가량 하락하면서 80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일단 개인의 2,8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가운데 외국인이 오전장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매도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489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900억가량 코스닥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7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1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은 어떨까요? 환율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였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이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395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캐나다 초대형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자 명단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캐나다 정부는 팀코리아와 독일 티센크루프 등이 포함된 TPSP 숏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CPSP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신조 사업비만 16조 원에 달하고 30년간 유지 관리까지 고려하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인데요. 내년 상반기 나오는 결과에 만약 한국이 이를 따내게 된다면 잠수함 관련 공급망 기업들까지 수혜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의 핵심 공급사로 수소 연료전지 모듈 등을 개발하는 범한 퓨얼셀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원일 T&I도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에 수소 저장 합금 및 실린더를 독점 공급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나오션 주가 오늘
1%가량 오르고 있고요. 10만 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오늘 6%가량 오르면서 오늘 현대중공업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49만 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범한퓨얼셀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가량 오르고 있고요. 22,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일 TNI 주가도 오늘 두 자릿수 강세인데요. 11%가량 오르면서 23,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의 비만 치료용 균주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됐는데요. 고바이오랩은 핵심 비만 치료용 균주인 KBL-983의 국제 특허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이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BL-983은 대사 관련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스타 펩타이드, 즉 GLP-1 발현을 유도하고 갈색 지방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물질을 통해 체중 조절, 그리고 당뇨 등의 질환을 조절하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 확정은 이미 확보한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캐나다에 이은 것인데 이번 특허 등록으로 고바이오랩은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의 사업화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관련 주가 흐름 강하게 튀어올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1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먹는 비만 치료제 단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WSI가 자회사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가량 오르고 있고요. 1,69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최근 인공지능 인재를 대거 영입한 데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열린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메타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계획 중인 AI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총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메타는 루이지애나주의 자사의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죠.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 메타는 그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만 밝혀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훨씬 더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 투자 소식과 함께 글로벌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뜨거운 것이 한 번 더 입증이 됐는데 AI 데이터 센터에는 다양한 설비가 필요하죠. 특히 비상 발전 공급 설비가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앞서 네이버와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 공급 계약을 맺은 GNC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합권 내 거래가 되고 있고요. 36,6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선 외 시총 상위단은 대부분 하락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지켜보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의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공시에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AI 관련돼서 숨은 수혜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진주가 무엇일지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I 분야에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독점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그래서 뭐 그 AI 생태계를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요약해드리면 이제 네네. 뭐 당연히 이제 AI 가장 비싼 칩을 만드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요. 내일 네. 새벽으로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언제나 호실적을 발표하는데 8번, 한 번도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발표하면서 8번 중에서 5번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내일도 아마 엔비디아가 동일하게 호시절 발표하지만 주가를 떨어질 걸 감안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연산을 하는 이제 칩이고, 연산을 하려면 당연히 메모리가 있어야 하는데,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HBM인데, 엔비디아 HBM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BM 3, 2, 12단은 완전히 뭐 SK하이닉스만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이제 마이크론이 쓰고 있고 HBM4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있어 데이터 센터에 초고층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고층 기판은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경쟁자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중국은 이제 이모저모로 이제 그 엇박을 하니까 그 사실 이스페타시스 외에는 그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알려진 그 AI 생태계 관련해서 독점 기업인데 이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이제 GNC 에너지입니다. 그 GNC 에너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 그대로 에너지인데 어떤 점에서 이제 HBM 관련이 있냐라는 걸 좀 추가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GNC 에너지가 결국은 그 답이 있었네요. 예, 예. AI의 숨은 그 독과점 기업이다라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값비싼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네.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화면에 보신 분들도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에다가 내가 질문한 거를 사실은 휴대폰에서 질문해도 다 데이터 센터에 서버에 갔다 와서 나의 답변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그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난다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멈춘다면 하나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일은 모르고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전이 날지라도 그걸 갖다가 임시 방편으로 정전이 났을 때 전원을 공급해줄 비상 발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발전 시스템에 그 데이터 센터가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비상 발전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70%를 정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GNC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HBM,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곽광을 받고 환호하고 있고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 알짜배기로서 꾸준하게 매출과 주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기업이 사실은 GNC 에너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비상 발전 시스템 이쪽으로 경쟁력이 좀 탁월한 건데 예,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계산 개념이긴 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은 사실은 난감하니까 그런 전원을 갖다 비상용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겠다라고 이해가 되시지만 네네. 사실은 이런 비상 발전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에 다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병원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외과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형 병원 전체가 정전이 나버리면은 그 외과 수술 자체도 이제 난리가 멈춰버리는 나죠. 네, 난리가. 그럼 생명이 위협이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비상 발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다. 그럼 초고층 빌딩이 50층인데 거기서 엘리베이터 멈추면은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당연히 거기도 이제 비상 발전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웬만한 대학교에 요즘은 이제 웬만한 대학교의 실험실도 장비가 1억 2억짜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1억 2억짜리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공 장비로 뭐 10회 마이너스 8승 9승으로 진공을 해놨는데 여기에 정전이 나버리면 왜냐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전이 나버리면 그 10회 마이너스 9승 8승에서 가동해야 될 그 고가의 실험 장비가 갑자기 망가지면 한 10분만 망가져도 그 실험 장비는 고철이 돼버려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웬만한 실험실에도 그런 비상발전 시스템, 물론 이런 비상발전 시스템이 아니지만 UPS로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비상발전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초고가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할 때도 비상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이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납품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 상장사로서 GNC 에너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발전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게 고가의 장비가 채택된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AI의 숨은 수혜주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GNC 에너지가 최근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이 코너는 이제 공시로 풀어보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투자 전략이잖아요. 맥을 딱 짚어드리는 네이버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나마 뭐 물론 이제 챗GPT와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상발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네이버가 GNC 에너지를 갖다 비상발전 시스템으로 낙점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서 그 627억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면은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비상발전 시스템이 네이버도 필요하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네이버의 어떤 그 AI 데이터 센터에 좀 더 말씀드리면 해당 비상발전 시스템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세종의 각이라는 그 네이버는 특별히 이제 자기들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에 이제 2차에 이제 그 필요한 사업에 이제 GNC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낙점을 했는데 네이버는 그 AI 데이터 센터가 원래는 어디에 있냐면 춘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종시에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직원들이 출퇴근하거나 접근한다고 치면 수도권이나 서울이 좋지만은 그러기에는 일단은 그 데이터 센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땅값이 당연히 쌀수록 좋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망도 사실 구축해야 되는데 전력망을 지나갈 때도 사실은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도심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사막에도 짓고 사막에 지을 때 그러면 전력 공급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엄청난 거의 축구장 크기의 이제 그 ESG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자체를 돌립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춘천에도 있고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 센터 세종시에 짓기로 했는데 세종시에 짓기로 한 데이터 센터에 비상 발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를 GNC 에너지 낙점했다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아 네이버가 정말 우리가 이게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서버린 AI라고 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챗GPT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어떤 유력 주자로 네이버가 앞서 있고 유력 주자에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비상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AI 3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랄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 같고 이에 따른 지금 GNC 에너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비상 발전 그 시스템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울산이 또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울산에서 이제 정확히 이르면 이제 SK 데이터 센터입니다. SK 데이터 센터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아마존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어요. 근데 알려진 바로는 아마존이 거기에다가 한 4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짓겠다. 그러면 4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뭐 5조 원 훨씬 넘는 대규모 금액이죠. 그러니까 아마존만 투자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SK그룹 전체를 갖다 총괄한다면은 10조 원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서 아마존이 울산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동북아 최대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코너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데이터 센터를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럼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H맵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H맵 메모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거의 독과점으로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SK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SK 하이닉스 H맵이 들어갈 거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비상 발전 시스템 누가 납품할 것이냐 중요하죠. 여기에도 사실은 네이버의 공시보다 한 주 전에 SK가 GNC 에너지를 갖다가 비상 발전 시스템으로 낙점했다 공시를 했어요. 금액도 큽니다. 그러니까 해당 울산에 짓기로 하는 SK AI, SK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대통령 보기에도 뭔가 체면도 세우고 SK그룹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국내에도 많은 투자하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가시적인 단계가 비상발전 시스템을 수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GNC 에너지가 낙점이 됐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네이버에도 네이버 이미 1차에 낙점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GNC 에너지가 네이버의 비상발전 시스템에 납품할 것으로.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SK 아마존에는 거의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도 GNC 에너지 낙점이 됐다면 우리가 그냥 아름아름 GNC 에너지가 해당 분야의 강자래 우리나라 분야에서 손꼽을 수 있는 거의 독점 기업이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공시를 통해서 공시는 해당 회사가 공시를 잘못하면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공신력이 있는 정보로 납품했다는 것만 우리 확인했을 때 GNC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제 그 공신력이 있고 매출과 주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할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경쟁 능력을 갖고 있는 GNC 에너지의 실적 또한 그렇죠. 기대할 게 많겠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향후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그 올해 수익률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국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업 중 하나 두산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두산이 아마존에 엔비디아에 필요한 그 동막 적층을 갖다가 또 많이 또 거의 뭐 독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역시 주가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의 올해 수익률 YTD를 한번 보면은 GNC 에너지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최윗단에 있던 2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GNC 에너지고 SK하이닉스 우리가 뭐 시총 2등 기업인데 그 주가 수익률 보면은 6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산이 이수페타시스 많이 알려졌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GNC 에너지보다 못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화면을 보신 분들은 내가 미리 알았으면 네. 다른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GNC 에너지 미리 알아서 좋았겠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도 GNC 에너지를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GNC 에너지가 더 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 더 갈 것이냐 여부는 누가 결정하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더 넓어질 것이냐, 추가로 매출이 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뭐 미심쩍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부합할 만한 경쟁력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간이 마련되냐는 점에서 저는 약간 그 반신반의 하는데 어쨌건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GNC 에너지도 더불어서 주가와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 아까 그 SK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언제 보도가 됐냐면 지난 6월 16일이었습니다. 6월 16일이었는데 그때 당연히 GNC 에너지 주가도 올라갔죠. 왜냐면 누구나 다 당연히 GNC 에너지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GNC 에너지 주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 6월 16일 날 GNC 에너지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하다가 결국은 상방을 못 들고 그다음에 맨 끝에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내려가는 것에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 날 SK 아마존 데이터 센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에 있었던 주가보다 어제 종가가 더 낮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뭐 떨어지는 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내고 그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대에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AI 투자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과 맞물리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보는 안목, 혹시 그리고 또 공시를 활용하는 전략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 어떤 그 토대가 마련돼야 되느냐, 잘못된 풍토를 걷어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들었는데 그 좋게 간대. 그 종목이 왜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종목만 듣고 이제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기업의 실체에 근거해서 종목을 선별하고 사야 되는데 기업이 내놓은 이제 공공 정보가 무엇이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정보가 무엇이냐, 그것이 공시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중요하게 보시고 사실 공시가 많고 사실 글자를 읽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품을 들이면은 내 실력도 늘어나고 내 실력이 는 만큼 나의 자산도 증식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다시 수능을 볼 수는 없지만 수능을 봐서 내가 나왔던 대학을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이 20대가 아닌 이상 30대부터 60대라면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수능을 안 보더라도 나의 어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무엇이냐?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갖다가 공시를 기반으로 정부나 기업이 공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시면 몰빵을 투자하지 않으시고 상식적으로 투자하시면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정책 수혜주를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면 역시 동일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네. AI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공시에서 숨은 전략들 챙겨드렸으니까 최대의 수혜주가 뭔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호진 다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소화해냈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그러니까 미국장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한번 어느 정도의 눈높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I 거품론이 과연 엔비디아에 의해서 잠재워질까요? 자, 엔비디아 이번에도 최대 실적 기록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7월 분기, 미국에서의 이 분기 기준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니까 7월 분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컨센서스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눈높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매출은 한 459억 달러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정도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EPS, 주당 순이익은 1달러 조금 넘게 1달러 1센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 단위로는 작아 보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증가한 수준의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절대적인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높아 보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이나 이런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보다는 증가율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약간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주가 패턴, 실적 발표했을 때 성장률, 이런 증가율이 그전에보다 조금 둔화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패턴으로 미국에선 나타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이번에 그런 점은 조금 주의 깊게 시청자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안에서 매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412억 달러 정도 매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이것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급망이 좀 효율화되었고, HBM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73에서 74%대의 마진율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볼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2026년,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 본 게임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 분기, 이번 분기 말고 그 다음 분기의 매출 전망을 530억 달러 정도까지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빅테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끝이 없는 수준이다. 계속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의 의견 제시했고 목표 주가 206달러까지 높였습니다. JP모건은 어떨까요? 단기 모멘텀 긍정적이다. 10월 분기에도 역시 비슷하게 모건 스탠리와 높게 잡았고요. 하지만 중국의 H20 매출은 일단은 이번에는 제외시키고 컨센서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수출이 다시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분기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잡았고요. 다음은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은 AI 수요의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오고 있다. 확실히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나 수요가 변화되는,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매출 전망 더 높게 잡았고, 중국 매출은 일단은 역시 CT도 잡지 않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90달러 제시했고요. UBS는 순풍은 지속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이 앞으로의 그로스 마진이 중국의 매출이 재개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 205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HSBC로 봐야 되는데, HSBC는 일단은 중국에 관련해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의견은 홀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200달러, 목표 주가 상향은 최고로 많이 높여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다 상향하고 있다는 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고요. 내일 이 영향 우리 시장에 미치는 것들 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